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영국에는 국민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지켜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버큰헤이드 호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면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서로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버큰헤이드 호를 기억하라고 속삭인다. 해양 국가인 영국의 해군에서 만들어진 이 전통 덕분에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이 죽음을 모면해왔다. 일찍이 인류가 만든 많은 전통 가운데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또 이처럼 고귀한 전통도 아마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인간으로서는 극한의 자제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8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해군의 수송선 버큰헤이드호가 승조원과 그 가족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630명으로 130명이 부녀자였다.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으로부터 약 65km 떨어진 해상에서 배가 바위에 부딪혔다. 시간은 새벽 2시, 승객들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선실에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때 파도가 밀려 배가 다시 한번 세게 바위에 부딪혔다. 배는 이제 완전히 허리통이 끊겨 침몰되어 가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 가까스로 선미 쪽으로 피신했다. 이들 모두의 생명은 이제 문자 그대로 경각에 달려있는 셈이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게다가 선상의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신병들이었고 몇 안 되는 장교들도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관들이었다. 구명정은 모두 3척, 한 척당 정원이 60명으로 전체 수용인원이 180명 정도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이 해역은 사나운 상어가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반토막이 난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물속으로 가라앉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은 더욱더 심해갔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승객들의 절망적인 공포는 이제 극도에 달해 있었다. 함장 시드니 세튼 대령은 전 병사들에게 갑판 위에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함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아무런 위협도 없는 훈련시처럼 민첩하게 행동하여 부녀자들을 세 척의 구명정으로 하선시켰다. 마지막 구명정이 그 배를 떠날 때까지 갑판 위의 사병들은 관함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구명정에 옮겨 타고 생명을 건진 부녀자들은 그 갑판 위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버큰헤이드호가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침몰하면서 병사들의 머리도 모두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날 오후 구조선이 그곳에 도착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436명의 목숨이 수장된 다음의 일이었다. 함장 세튼 대령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했다.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 하나인
91년대 소속의 존 라이트 데이는 나중에 이렇게 수레했다. 모든 장병들의 의연한 태도는 최선의 훈련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누구나 명령대로 움직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면서도 마치 승선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수했다. 이 사건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버큰헤이드호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기념비가 각지에 세워졌다. 이상은 1852년에 있었던 버큰헤이드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 중입니다. 오늘 1부는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시나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버큰헤이드호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한민국 방송심의 규정. 이걸 어기면 모두 심의 대상이니까 참조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글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4조의 3. 재난방송의 내용.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 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4.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재난방송은 재난 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2. 제1항에 따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반영. 3.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 사망 또는 실종되었음을 인지하는 때까지의 피해자 실명 비공개. 4. 다음 각 목의 방송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19조 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송은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 대한민국 방송심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신문윤리 강령입니다. 제2항 재난취재. 기자는 재난취재 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재난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해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의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제3항 병원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경우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를 상대로 허가 없이 취재와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그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늘 신청곡은 소화를 하겠습니다. 물론 알아서들 좋은 곡을 신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2003년 재난보도 준칙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후에 작성을 했다고 해요. 1. 인명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재할 것. 2.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 3.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유언비어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 4.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5. 근접 촬영 자제. 6. 자극적인 장면 보도 금지. 7. 수집된 정보에 해당 전문가 검증. 8. 생존자 및 사상자의 신상 공개 자제. 이게 재난보도 준칙이라는데 8가지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네요. 다음은 BBC 방송. 영국 BBC 방송, 세계적인 공영방송이죠. 거기에 프로듀서 가이드라인, 재난보도 시 유의할 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고민이나 근심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 2. 필요 이상으로 비참한 장면을 오랫도록 다루지 못한다. 3. 부상자나 재난을 당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사망, 부상, 실종자에 대한 보도 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받게 될 충격을 충분히 고려해 이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케마리님, 보험금 관련 방송을 보자니 사회 전체가 자신의 안위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분위기는 점점 없어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된 행위가 모든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지속되고 있지만요. 비우미미양님은 이 글에 공중파 방송이 품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잖아요. 자신들 부모 임종 앞에서도 과연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으려나 싶어요. 손석희 씨가 사과 방송하면서 피해자 부모 입장으로 방송하겠다 했잖아요. 다른 방송인들도 그래야 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오케마리님 글 중에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싸가지 없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겁니까? 그죠? JJ키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출첵합니다. 어느투님 버크네이드 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Someday, Someway, Somehow 잘 들으셨죠? 워렌 버핏 67조님 300명 가까운 희생자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네요. 빨리 구조됐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취자님이 올려주신 꽃잎 게이트 플라워스 들었습니다. 먹돌림 무슨 말이 이 마음을 표현할까요? 그저 답답하고 먹먹할 뿐입니다. 눈물 이모티콘님 평소에도 학원이며 공부며 대여섯 살 때부터 학원에 끌려다니는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부터 불행 같아요. 실컷 마음 편히 즐기지도 놀아보지도 못했을 아이들. 어제 뉴스K에서 초딩 여학생이 나 초딩인데 너무 힘들다고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K뉴스입니까? 뉴스K가 아니고. 위험을 감지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본능인데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조차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의 아이들한테. 신이 내린 짱돌림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게 들릴 줄이야. 넌 할 수 있어 들으셨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비우미미양님 오늘 방송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장 있는 사람이라면 어제 오늘 제정신인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는 말도 있고요.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아무 단어가 없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크신사님, 중년 하이디님, 어누트님, 사도요한님께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짝퉁 김총수님 하루에도 몇 번씩 모니터가 뿌옇게 변하고 가슴도 먹먹하고 답답하고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우리 애도 며칠 전 수학여행 다녀온 후여서 더 남일 같지 않네요. 사도요한님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대구 지하철 화재 및 도시가스 폭발할 때도 해병대 캠프 사건도
기적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객실이 안전하다.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객실에서 대기하라고 한, 이건 한마디로 수장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배를 모르는 우리도 배에 대해 사고가 생기면 갑판에 올라와 있어야 안전하다는 걸 선장은 과연 몰랐을까요? 이 나쁜 놈들, 죽어가며 울부짖는 학생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죽일 놈들님. 살려내라 내 아들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었습니다. 그 객실이 안전하다.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이 글 말이죠. 근대님께서도 당연히 애도해야 할 분위기인데 사고 전해들으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안내방송을 했을까? 이승만 한강다리 사기도 아니고 이걸로 다른 제가 읽은 글 중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항로를 벗어나서 암초에 긁혀서 나가지 못했을 때 무게를 가볍게 해서 뜨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던 밸런스를 위해서요. 배의 평형 감각을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두었던 그쪽에서 물을 다 내버리고 공기를 주입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배가 가벼워져서 뜨거든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죠. 중심을 잃었을 때는 화물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객실에 있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선장의 행동이죠. 한올아라빠님, 오늘 결혼 10주년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함에 눈물만 참고 있다고요. 추사랑장님,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의 자제분이 급여에 탔는데 오늘은 휴가라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사도요한님께서 우리들의 죽음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이 노래를 제가 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슬픈 노래죠. 오늘은 이 노래는 제가 선곡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꼴통아이티님, 삶은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순진할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제발. 문광님, 무거운 하루네요. 소원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워렌버피님, Remember Birkenhead 1852 오늘 오프닝 멘트 인용했던 거 글 올려주셨습니다. 슬픈 하루님, 안치한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너트님, 이번엔 생존자 확인이 트위터가 더 빨랐지만 구조 상황이 궁금하니 기동력 있는 기존 매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도 선정적인 인상이 너무 강해서 내키지 않은데 억지로 찾아봤어요. 저번 리조트 사고 때와 비슷한 실수를 하더군요. 그렇죠? 우왕좌왕, 허둥지둥, 오보에다가 선정적인 인터뷰 말이죠. 다크 신사님, 어떤 선장하고 참 비교되는 건. 지금의 우리나라는 배와 선장이 오버랩되어 보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기 지중해에서 크루즈가 하나 좌초됐었죠. 그때 사고 처리 제대로 못하고 탈출한 선장, 이태리 법원에서 대량 학살죄를 적용해서 징역 2,000 몇백 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선장에 대고 무능한 선장과 그리고 책임감 없는 그런 승무원들이라던가요. 비난을 퍼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남사님, 걱정하는 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생존자의 모습을 보고파요 하셨습니다. 해님천원님, 예. 그렇군요. 어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제 남편은 생신이셨군요, 어저께가. 오늘이, 예. 답답한 마음을 풀을 뽑으면서 출첵한다고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에 인사도 못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토님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2.5님, 함께는 우리를 보고 싶다. 오늘은 참 다르게 와닿는군요. 검은별님,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이번에도 정부 늑장 대응 잘못된 보고 확실히 하지 않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예, 빵빠레님,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네요. 어부가 아침 7시 반경에 뉴스로 인천 진도행 페리가 구조 요청을 했다고 글이 올라왔다고요. 향기로운 유홍님, 정부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본 결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고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무슨 재난 특별 방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가 저주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공동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식구라는 건 뭐겠습니까? 설사 도울 수 없더라도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